안녕하세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제 인생의 최선을 다하며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다른 집만큼 많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게 늘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뜰히 챙겨가면서 보살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남보기엔 잘난 건 없지만 여동생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마음 좋고 든든한 최고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전 세상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줄로만 그리고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의 직업은 의사였기에 여기저기 전주선이 많이 들어왔고 저는 시간이 빠듯하여 많은 선을 보진 못했지만 세 번째 선 자리에서 만난 민혁 씨를 보곤 호감이 갔습니다. 국문학과를 나와 출판사에 재직 중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책도 좋아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거든요. 민혁 씨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말에 데이트하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는 주말 오후 늦게도 괜찮냐고 되물으니 좋다고 하기에 그날부터 저희의 진짜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연인들이 그렇듯이 차도 마시고 심야 영화도 보고 야외로 산책도 하면서 계속적인 데이트가 이어졌고 민혁 씨가 제게 이젠 한 집에서 보고 싶다고 매력 없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엄마 아유 곱기도 하고 반듯하기도 해라. 내가 그렇게 우리 민혁이 사자 만들려고 공들였는데 아니 저 녀석이 글을 쓴다나 뭘 하나 해서 내가 그 고집을 못 꺾었는데 네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구나. 어머 그러셨어요? 전 혹시 제가 내줘도 못하는 며느리 될까봐 불편해하시면 어쩌나 했어요. 어머니라 했니? 애구 부침성도 좋네. 네, 네가 괜찮다면 병원은 내가 차려주마. 어머니, 저 아직 배울 게 많고 엄마랑 아빠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아고, 뭐 이렇게 잘 키워서 우리 집 주시는데 내가 그것까지 바라면 안 되지. 이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저는 개원했고 남편과의 합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남편은 점점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워낙 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늦게만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왜 이리 늦었어? 요즘 일이 많은가 봐? 피곤해.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뿐 눈도 안 마주치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대에 친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아직 결혼에 관심이 없다면서 미혼이었습니다. 오빠, 요즘 민혁 씨가 많이 바쁜지 아님 나한테 화가 났는지 하여튼 좀 이상해. 그래서 걱정이야 라고 말을 꺼냈더니 야, 짜샤, 여자는 결혼하면서 우울증도 오는 경우가 있다며 남자도 미묘한 기분 그런 거 있다더라. 그러니까 얼른 족 하나 만들어. 이러면서 실없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오빤 창피하게 자꾸 왜 그래. 이렇게 저희 남매의 대화는 웃자고 하면서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친오빠에게 진지하게 다시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빠, 아무래도 뭔가 있어. 나 미쳤다고 해도 좋으니까 오빠 도와줄 수 있어? 그래 수정아, 그럼 뭐든 말해. 오빠만 믿고. 오빠, 민혁 씨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깊은 관계인 것 같구나. 이상한 직감이라는 거 있잖아. 그거 자꾸 느끼게 돼. 내가 뭘 해주면 되나? 오빠가 나랑 같이 민혁 씨 대 밟아주면 안 될까? 오빤데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니? 그리고 저는 병원을 쉬는 날 지방으로 1박 2일 세미나를 간다고 했고 오빠는 열차를 냈습니다. 저희 둘은 남편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남편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20분쯤 되니까 남편이 차에 타더니 이동을 시작하더군요. 오빠가 차로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가 밀리긴 했지만 오빠의 운전 솜씨 덕분에 들키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레스토랑에 들어갔고 저희는 그냥 레스토랑 근처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 먹으면서 남편이 나오기를 또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쯤 남편은 젊은 내 또래의 여자를 태우고는 아파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하고는 불이 켜지는 호수도 또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불법 침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오는 걸 느끼면서 내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저는 오늘 끝장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따라 들어가 줄래? 너 정말 괜찮겠어? 오빠가 있잖아.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동호회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곧 경찰이 도착을 했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오빠와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고 저는 그 여자를 찾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침대에서 놀라 이불로 온몸을 두르고 있더군요. 그리고 경찰들도 상황 파악이 되신 건지 도둑 신고하신 거 아니시죠? 저흰 그럼 가도 됩니까? 하고는 자리를 피해주셨습니다. 남편도 경찰에게 가시라고. 여긴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경찰들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나오라고. 남편은 저를 따라 들어와서는 제 손목을 잡아 끌어내더니 여자가 있는 방문을 닫아버리곤 문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이거였나? 당신 아내인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해? 헤어지자. 당신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엄마가 원한 여잔 지연이가 아니라 당신이었으니까.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특히 저 여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 정말 그 여자 다치는 건 보기 싫어. 그럼 당신이 선택해. 나야 그 여자야? 나도 내 인생에 오점 남기고 싶진 않지만 나 당신네 일가 친척 모아놓고 너란 인간 이런 인간이라고 공개 발표할 생각이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날 감히 갖고 놀아? 우리 집을 개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 내가 졌다. 집에 가자. 방 안에서 그 여자가 남편 대답을 듣더니만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그리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오빠를 떠밀다시피 해서 보내고 남편의 차로 집에 왔습니다. 내일부터 회사도 나가지마. 회사 나간다는 핑계 대고 당신이 밖에서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잖아.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간 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님 병원까지 찾아오셔서는 미안하다 수정아.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안 되겠니? 이 엄만, 이 어머님 영원히 네 편이다. 라고 많이 미안해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잠자리도 가져보려고 노력도 하고 저는 남편 선물까지 준비를 했고 오늘 우리 결혼 2주년이잖아. 그래서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반지 새로 샀어. 손 줘봐. 싫어. 손 줘봐. 싫다니까. 하고는 또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근처에서 계속 맴도는 이상 남편은 흔들릴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큰 돈도 챙겨갔습니다. 이 정도면 돈이면 지방에서 밥 먹고 살만할 거예요. 헤어질 수 있었음. 그때 어머님이 찾아오셨을 때 헤어졌겠죠. 나 그동안 민혁이 아이도 몇 번 가졌었고 태어나진 못했어도 낳았으면. 벌써 저는 탁자에 있던 물을 그 여자의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뻔뻔하게 손수건까지 꺼내 닦으면서 운명이에요. 우린 절대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묶인 운명이요. 너 잘난 척하지 마.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고 더러운 일을 사람이 아름답고 순수해 보일 것 같아. 흙탕물은 흙탕물일 뿐이야. 이렇게 소리치고 뛰쳐나온 저는 그 뒤로도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남편은 내게 긴 껍데기일 뿐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여기서 끝내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혼 서류야.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인연.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 지고지순하고 순수하다는 일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볼게. 함께하는 동안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넌지는 알지? 나가. 당신 지금 입은 옷 그대로. 미안해. 당신 힘들게 해서. 그제서야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쯤 후에 바에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주말이라 좋구나. 너랑 낮술도 다 하고. 근데 너 소식 들었어? 민혁 씨 포장마차 한다더라.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손댔는데 다 안 됐나봐. 민혁 씨 사업하기엔 마음이 좀 여리잖아. 사업 미천 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민혁 씨 어머니도 더 이상은 못 도와주고 나가 떨어졌나봐. 저는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끝난 인연인데.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병원 문 앞에 민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 웬일이야? 그냥 생각나서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하고. 혹시 시간 되면 아카페에서 술이나 한잔 해도 될까? 그래요. 오랜만에 한잔 하지 뭐. 나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더라. 벌 받은 거지 뭐. 미안하다. 그랬구나. 한 잔 받아. 이렇게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앞에서 민혁 씨를 다시 보고 있으니 제가 민혁 씨를 좋아했었더라고요. 많이 헬스케진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날 많이 마시긴 했지만 제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집까지 이발해다 주겠다던 전 남편은 제게 기숙키스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었기에 이제 다 용서를 하고 행복하자고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도 다시 재결합한 저희 부부를 응원해주셨고요. 진작 애들 이렇게 좀 살지? 니들이 이런 모습 보니까 내가 더 바랄 게 없어. 고맙다, 수정아. 네, 어머님. 저희 이제 행복하게만 살아요. 어머니, 이제 진짜 우리 행복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신혼여행을 제대로 다시 가자면서 여행 티켓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짜잔, 이게 뭔지 알아?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잖아. 그래서 준비했지. 이번엔 제대로 다녀오자.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우리 부부의 생활은 원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요. 그리고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해보겠다며 의욕에 넘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억 정도? 10억? 자리가 워낙 좋아서 권리금이 좀 세더라고. 아이, 나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될까? 나 살림 잘하잖아. 안 돼. 그래도 뭔가 해야지. 저는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이라도 꼭 성공해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의 전 상간녀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는 병원에서 큰 소리가 날까봐 곧 점심시간이니까 앞카페에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카페로 갔습니다. 그녀는 많이 초조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할 얘기가 있죠? 진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예요. 뜬금없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혁이가 왜 당신한테 돌아갔는지 알아? 당신 돈 때문이야. 당신이 불쌍해 보여서 그 말해주려고 왔어.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의 만남이 계속 내리에 남아 남편을 기다렸다 물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자 병원에 왔었어. 지연이가? 미친 거 아니야.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 아직도 그 여자 만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을 대체 뭘로 보고? 남편은 화를 내며 강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사업차 사람을 만난다면서 가끔씩 늦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믿는 게 제가 살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늦는다는 말도 없었던 남편이 밤 12시가 다 되도록 소식도 없고 전화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라도 났을까봐 걱정 중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지 마. 더 걱정할까봐 전화했어. 민혁이 여기서 잔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님이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가방이야. 백화점 가는 길에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 제가 어머니 사드려야 하는데. 그래, 다음엔 우리 며느리가 사주는 가방 한번 들어보자꾸나. 시어머님은 예전보다 더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나가시는 병원 카운터까지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나오지 마. 그리고 이번 어버이날에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을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었던 진료가 바로 시작되고 저는 제게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분도 이 병원 다니시나 봐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아, 시어머니셔요. 인연이 깊네. 선생님 동서 집도 내가 구해줬어. 동서요? 그래, 2달 전에 어머님이 며느리라면서 같이 우리 가게 들렸지 뭐야. 아파트 좀 알아봐 달라고.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좀 봐요. 오늘이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남편을 불러 와인이랑 식사하고 들어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추어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남편과 함께 갔어요. 그 여자는 미리 와서 앉아있길래 근처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자기랑 와인 한잔하고 싶어서 언제든지 나야 좋지. 좋다 이런 기분. 요즘 하루하루가 꿈만 같다. 그래도 난 두려워. 당신 맘속에 그 여자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그 여자 얘긴 입에 담지도 말랬잖아. 정말이지 그 여자 내 인생의 5점이었어. 기억조차 하기 싫어. 아마 그녀는 남편과 나의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서 상간녀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민혁신 절대로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아요. 착각은 당신이 하는 거야. 민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나뿐이라고. 그리고 저는 심부름센터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조사 내용은 비참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얼굴도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너무 뻔뻔했습니다. 지연이, 너 몸조리나 잘해. 그래, 엄마가 튼튼해야 뱃속 우리 아기도 튼튼하게 자라지. 넌 지겹지도 않니? 지연이가 그렇게 좋아?
그리고 고생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이제 집만 사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 집은 우리가 잘 구슬려서 민혁이 앞으로 할 거야. 너 몸조리나 잘해. 저는 이젠 더 이상 용서가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뻔뻔하게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 패턴을 풀어 그 여자의 부재중 전화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혼여행을 다시 가자며 남편이 끊어두었던 비행기 티켓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 그 상간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제 폰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우리 떠나요. 사진 받았죠? 그거 민혁씨가 직접 끊었어. 못 믿겠으면 확인해보던가. 그리고 다신 안 돌아와 왠 줄 알아? 당신 때문이야. 당신한테 질렸대. 그리고는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남편의 핸드폰도 꺼버렸고요.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좋은 와인이 생겨서 같이 마시고 싶다고 전화를 드려서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시어머니의 방문을 기다리면서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을 더 이상 초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와인 안주라면서 안주까지 준비해서 먼저 도착을 하셨고 남편은 엄마, 웬일이세요? 시엄마가 수정이가 와인 마시자길래 나도 끼려고 왔지. 그때 땅동 울리는 초인종. 저는 문을 열어주었고 상간녀는 보이는 게 없는 듯 완전 뒤집어진 눈빛으로 나를 보자마자 달겨들듯이 현관에서부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혁이 당신 돈이 필요해서 들어온 거야. 어머니가 당신한테 해준 병원 그 정도면 우리가 진 빚 다 갚을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 돈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뜬금없는 상간녀의 출연에 놀란 시어머님이 현관으로 뛰어오시며 시엄마가 어머니, 너 지금 어딜 찾아와서 행패야 행패가. 그리고 상간녀는 시어머님이 와 계신 걸 보고 잠깐 놀란 눈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제정신을 차린 상간녀가 행패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이 여자가 아니고 시엄마가 얘가 점점. 그리고 상간녀는 산모수첩의 초음파 사진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사진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서 있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수정아,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민혁씨 아이 가졌어. 그러니까 당신 이딴 일로 큰소리 칠 거 없어. 시엄마 계속 아이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때가. 상간녀 바로 소리 질렸습니다. 어머니, 시엄마가 너 뭐하고 서 있니? 이 집에서 너만 나가면 될걸? 상간녀가 민혁씨. 시엄마 또 민혁아. 너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게 누구보다 더 잘 알잖니? 수정이가 네 아이를 가졌다는데 뭘 고민해. 이제 남편은 지연아 미안해.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그때 나는 내가 뭘 했어. 결국 당신만 내 비참해 질 거라 그랬잖아. 상간녀는 울면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 시엄마가 당장 수정아. 내가 다 얘기하마. 좀 앉아봐. 나씩 오시고 앉으실 필요 없어요. 민혁씨 아이 안 가졌어요. 그리고 서랍 안에 있던 사진을 꺼내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갖고 놀아. 고마워. 더 이상 당신한테 미련 안 갖게 해줘서. 이제 정말 헤어지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더 이상은 구제불능임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믿었던 시어머니에게도 뜨겁게 배신당한 저는 바로 이혼소송을 밟았고 당연히 남편이 가져갈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제겐 무의미한 금액이지만 결국에 받아내었습니다. 그냥 처음 이혼했을 때 그렇게 인연이 끝났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또다시 제게 닥친 두 번째 이혼의 아픔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제 상처를 덧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멀고도 긴 여정이기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웠다 생각하렵니다. 두 번의 이혼으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도 같이 아파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이 딸의 사랑을 응원해주신 엄마 아빠께 죄송하고 감사하네요. 그리고 늘 제 편에서 다독여주고 저보다 더 많이 화내주던 우리 오빠 고맙고 사랑해. 나에게 사랑이 다시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다른 사랑을 기다리겠지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데? 하는